어서 오십시오. 아, 네, 반갑습니다. 토론을 가보니까 토론에 게시물을 올린 건 최미정 대표님하고 저군요. 그래서 최미정 대표님 맨 먼저 발제를 해주시고 입장하신 순서대로 공 원장님, 유 대표님, 강기남 대표님, 그리고 저 이런 순서로 오늘 책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미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제목이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라는 책을 밀리의 서재에서 만났어요. 작가는 정희숙인데요.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있고요. 사실 저는 과거에 이분의 책 중에 다는 안 읽었어요. 그냥 제목만 봤는데 정리는 버리기가 아니다.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심플 라이프라고 그러나요? 뭐죠? 용어가. 미니멀 라이프. 네? 미니멀 라이프. 네, 미니멀 라이프. 뭐 이래가지고 정리를 하려면 다 버려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막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는 저한테는 많은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리는 버리기가 아니다라는 그 문장 하나로 저의 불편했던 마음을 해소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볍게 편하게 하루에 10분 정도 정리해라.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수납 공간을 정리하는 그런 2급 자격증을 제가 오래전에 땄어요. 근데 사실 그게 막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뭐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최근에 요 며칠 동안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진짜 냉장고도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안에 깊숙이 닦고 또 오래전에 보관했던 음식물도 버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최근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일을 한 다음에 한 2시간을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내봤어요, 제가. 어느 날은 이제는 뭐 화장실에 수납장, 어느 날은 부엌에 있는 뭐 이러다 보니까 집이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제가 찾기도 하고 이래서 비용도 절약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 정리를 하는 게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바쁘게 사느라고 매일 그쵸. 그래서 매일 제가 이제는 한 1시간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 아내는 정리를 잘해요. 네. 근데 저는 정리를 잘 못하거든요. 특히 책 가지고 책 좀 버리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아주 오늘 최고의 인테리어를 하려면 정리를 하라는 귀한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강연이 잡힌 게 있어서 그거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이번 주에는 딴 책을 읽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준비를 쭉 하고 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번에 좀 크게 느낀 게 하나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인이라 그래서 이제 보통 법정에 가면 이렇게 법정 앞에 서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그대로 이제
그 과감 없이 또 정확하게 이제 표현하는 그 정인.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문가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또 판사 앞에서 하는 정인이 있고,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뭐 문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는 정인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번에 이제 그 하는 그 행사는 음악인들 앞에서 이렇게 간정이라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 뭐 이런 종류인데, 그러다 보니 그게 결국은 뭐냐를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보통 뭐 교회라든지 어디 뭐 이렇게 학교 같은데 특히 또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간정이라 이렇게 많이 다니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그 조금 혹시나 내 자랑이 되거나 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서 제가 거의 완전히 스톱을 하고 안 했었거든요.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와서 이 정인에 대한 역할, 간정에 대한 역할이 뭐냐를 제가 쭉 찾으면서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결국 내가 본 거를 그대로 체험한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땠냐는 거를 증거하는 거니까, 내가 나는 내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 만났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이제 그 우리 보통 잘 알고 있는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봤을 때 그 정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더 제대로 잘 준비해서 그분들한테 내가 만난, 그리고 내가 만나기 전후를 제대로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뭐 확신이 들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증인 말씀하시니까 요즘 이제 이 청문회 하면서 증인 출석 요구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이제 사실과 진실을 얘기하도록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이제 많은 음악인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또 이렇게 강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동입니다. 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본 책은 고령화 관련된 그런 이제 사회적 돌봄 이쪽 관련된 자료들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봤는데요. 주로 이제 PDF 쪽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작업들을 봤는데, 첫 번째 자료는 나주에서 주로 이제 치매 돌봄 마을 만드는 거 그거 계획 잡고 실행하고 하는 그쪽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해외 사료에는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정의하고,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소셜 케어로 가야 된다. 의료라든가 뭐 아니면 개별, 그 다음에 자가에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을이나 사회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는 게, 그게 사회가 발전하는 거지 이제 다른 게 발전이 아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이야기 전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굉장히 좋아하던 그런 쪽이어서, 그래서 서비스 질이라든가 의료 이런 거 다 중요한데, 이제 이용자 자기관리하고 종사 인력도 가치가 존중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종합적인 사회에서 나오는 거지 각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같은 내용이나 관점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자료들도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 봤어요. 이제 두 번째 건 좀 간호 위주였는데, 이제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 중심,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로 시설 중심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쪽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의 중요성, 이쪽도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일부러 자료를 좀 그런 쪽으로 찾은 거고, 모든 자료가 이렇게 가고 있다. 그 뜻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전라북도 쪽에서는 이거를 아예 종합적으로 그 해가지고, 도 자체에서 예, 고령화 친화 도시 자체를 그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쪽 관련된 내용들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 쪽은 이제 앞에 다른 내용보다 오히려 좋은 거는 안에서 자료를 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 도 자체 고령 쪽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커뮤니티 케어, 소셜 케어 이런 쪽 관련된 자료 조사를 엄청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자료가 어떻게 밖에 나와 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자료가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챙겨놨고 링크들은 전부 다 이벤트 토론에다가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는 쪽인데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돌봄 제공할 때 그 겪게 되는 거하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 부분을 그 정리한 자료 예, 이쪽인데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그 작성이 돼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내용에서 중점 두는 부분이 그 돌봄 가족 가족들의 그 주요 주제라든가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아서 보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예, 그 어떤 위기가 오는지 그 상황에서 예, 치매를 가족에서 돌보게 되면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부담감이 단순한 게 아니다.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 부담감이 가족들에게 이게 돌아온다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그런 경우에 뜻밖의 상황을 만나면 더 큰 일들이 이제 거기서 파생돼 가지고 이렇게 중압감으로 다가온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자세하게 분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쪽하고 해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모델화해서 아예 그냥 사례 조사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이런 특성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모델화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 좀 대응하기 쉽게 구조를 만들어서 각각 부분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보면서 이런 자료들이 이제 쭉 이제 해외 사례까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런 종합적인 접근하고 예, 그 다음에 그 네덜란드 사례 이런 자료들까지 쭉 해서 둘러보면서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돌봄 부분이 한쪽으로는 진전이 되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번 정부 때 정말 많은 부분이 멈춰버렸구나 이런 부분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 자료들을 이제 챙기게 됐던 이유가 어머니도 연세가 지금 많이 되셔가지고 안산에서 여동생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데이케어 센터 그쪽에서 이렇게 오가면서 지내고 계시고 저도 2010년에 좀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좀 찾아보게 됐고 근데 이제 자료에서 본 전체적인 느낌은 환경 자체가 중요하다. 그 개인의 각오 뭐 이런 재산 상태 이런 것들이라든가 의료 수준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변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년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 하는 거고 그걸 자꾸 개인한테 노후 준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그게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나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개인한테 밀어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개인화 될수록 오히려 좀 어두워지는 노년 준비가 더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이고 한국 사회가 이쪽 전환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방향을 지금 좀 잘못 잡은 쪽들도 굉장히 많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근데 움직임이 없진 않았고 움직임을 여러 가지 형태로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을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 그런 거 하고 오프라인 쪽을 오히려 보면서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게
디지털의 역할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치매 단계로 넘어가 버린 노년에 대해서는 디지털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기기라든가 외적인 이런 걸로 가는 거지만 이쪽을 돌보는 케어하는 전문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그 노령 인구 치매 직전 단계라든가 이 주위의 인구나 이쪽 입장에서 보면 환경을 구성하는데 디지털 네트워크가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거를 사회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셜 캠프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러면서 조금씩 보완돼 가는 것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 작업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후에도 현재 우리 캠프 구성하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잘 지내면서 오래 가봐야 되겠다. 그래야 그 안에서 겪고 느끼고 발전하는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또 시스템 개발도 많이 필요하구나. 지금 시스템 개발이 다른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자료들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건 진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제 치매 돌봄이라고 하는 특정 분야이긴 하지만은 뭐 문정부 때는 뭐 치매 국가 책임제 같은 걸 해가지고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적으로 만들기로 했죠. 또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시범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좀 더 이 확대 발전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AI를 통한 네트워크 구성이 아주 그 획기적인 제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들어오셨네. 다음 강기남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오미회라는 모임에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예인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갖는 건데, 그 중에 한 분이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가 얼마 전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이분이 이제 약간의 진실이 조금 왜곡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2024년도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사실 이분이 5월 달에 저한테 이 책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지 못하고 어저께 이제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이 책을 어저께 저녁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는 간단하게 보았거든요. 근데 이 저자가 김충립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전두환 씨는 11기고 이분은 6기.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선배면서 이렇게 근데 이분은 호남뿐이 아니라 경상도 분이신데, 전두환 씨나 이순자 씨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교류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면 약간 가담이 되긴 했었나 봐요. 근데 중간에 이제 리더 자리를 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돼서 미국에서 계속 살다가 가끔 이제 어쩌다가 한번 이제 국내 오고 그러다가 이 책을 썼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 짓밟힌 서울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 79년도 12월 12일 사태를 영화를 흥행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제 조금 더 진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자기가 가장 가까이에서 측근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썼는데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가장 이분이 하고자 했던 일들은 대통령을 2016년도에 전두환 씨를 대면을 해서 사과를 해라, 화해를 해라, 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래, 내가 광주에 가서 방문을 해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나 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50에 있었던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무산됐다고 하면서 그걸 굉장히 되게 안타깝게 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저자를 50 사람들은 너 사기꾼이야라고 자기를 칭한다. 이제 이러면서 썼던 책인데 사실 제가 웬만한 영화가 나오면은 잘된 영화다, 또 흥행이 됐다 그럼 보는데 서울에 보면 보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정치적인 거 이런 건 별로 영화도 좋아하지 않고 책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분을 뭐 매달 또 보게 되고 또 그리고 이분이 이 책을 또 선물을 했기 때문에 한번 책도 소개하는 거고 한번 교보에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때 조금 더 실체를 낱낱이 좀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읽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막 이렇게 줄을 쳐져 있는데 끝까지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그래도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규명도 됐고 또 광주 사태에 그래도 국민들의 원한을 많이 좀 풀어준 거는 같으나 그 안에서도 간간히 또 진실이 묻혀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 안에 나온 거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발포 명령을 누가 했냐? 그게 아직까지도 미정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전화로 직접 물어보고 이 책에 그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끝까지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고 없으면 그분한테 문자로 한번 물어보고 다음에 답변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이분이 알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으나 이제 본인의 생각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전두환 님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밑에 충성스러운 어떤 분들이 하셨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되게 리더는 직접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박은선 대표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오후부터 정리와 청소와 비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미정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잠시 이제 건강에 대해서 책이 있다 보니 어느 한 책을 봤어요. 다는 안 보고 다들 건강에 아니면 건강에 관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는 책인데요. 사이토 마사시가 지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실제로 한 3, 4년부터 물론 몸에 뭐 이제 갱년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몸의 구조로기보다도 분류를 했을 때 제 복부는 참 따뜻하거든요. 다른 데하고 상관없이 복부는 항상 몸에 핫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복부 부위만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거를 전에는 모르고 살았다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추위가 좀 덜 타는 편이고 만약에 덥다라고 해도 뭐 열이 나든지 뭐 짜증스럽게 덥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거는 운동은 안 하는데
반신욕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최하 2번은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3번, 근데 여름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2번은 최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피로감도 많이 풀리고 있고요. 또 뭐랄까 건강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요. 실제 제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책에서 보면 몸에 체온 1도만 올린다는 거를 이거를 이제 이 내용을 소분화해서 이거 올린 책 있더라고요. 표지 끼워놨는데 잠깐만요. 분류해서 몇 가지 요약을 해놨는데요. 건강한 몸의 체온 온도는 36.5도에서 37도 사이이다 이렇게 하고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지만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00에서 600%가 올라간다 이렇게 적어놔 있고요. 인간의 생명 활동과 유지에 필요한 요소는 체온이 37도일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제목별로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따뜻한 체온을 유지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향상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왠지 몸 상태가 별로다 싶을 때는 욕조 목욕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 그리고 복대든지 아니면 찜질팩, 손난로 등을 이용해서 몸을 무조건 따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내용이 있고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열이 나는 것은 면역력을 높여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것도 있는 내용이고요. 저체온인 몸에서는 암세포가 잘 자라기 쉽다 이런 말씀도 적어져 있고 실제로 암에 걸리는 사람 중에는 저체온 사람이 많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매일 몇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졌다가 사라진다.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체온을 항상 높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방법이다, 예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전에 한번 읽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 내가 복부가 따뜻한 게 참 다행이다. 운동을 하지 않는데 이런 거를 그나마 유지를 하고 제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끔 앉아 있다가도 제가 만져봐요. 왜 어느 순간 복부에서 딱 열이 나기 시작해 복부 주위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말 핫팩되고 있는 것처럼 따뜻하구나. 이래서 배 아래, 그러니까 아랫배라 그러죠. 아랫배, 윗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아랫배는 근육만 있어요. 운동을 안 해도. 윗배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있는데 아랫배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안 해도 몸이 항상 거기는 열이 나서 그러는지 일단 지방이 별로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효과가 있구나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요. 복부가 따뜻한 게. 제가 양말 신고 안 신고를 떠나서 일단은 복부 자체가 그게 얼마 안 됐어요. 4년 정도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수시로 일어나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복부에서 열이 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는 한 6개월? 그 전에는 저절로 일어났다가 지금은 제가 그 느낌이 너무 좋고 체험을 해보니 좋아서 수시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복부 쪽만 앉아 있어도 그러고 제가 운전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유지 기간이 30분에서 한 40분. 그래서 그걸 또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럼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몸도 개운해지고요. 그런 효과를 제가 보고 있어서 그런지 체온이 올라가면 내장 지방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며 뼈가 튼튼해지고 변비 해소와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다. 기억력 감퇴와 치매 방지, 남성 갱년기 장애와 피부 개선, 세포를 젊게 만들면 노화를 방지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체온을 1도 올리는 방법은 아침 걷기가 있고
있고 따뜻한 물 마시기, 욕조 목욕이 있다고 이렇게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대사증후군에 여성보다 4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원인은 남성 호르몬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들은 다 요약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분류해서 보자 그러면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 50% 이건 다 소분류로 해서 그 내용들이 다 있는데, 오늘은 제가 대분류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체온 1도 올리려면은 걷기, 따뜻한 물 마시기, 욕조하라고요? 네, 저 이제 욕조 목욕을 좀 많이 이용한 거고, 겨울에는 많으면 4번까지도 하고요. 평상시에는 3번, 여름에는 2번. 좋은 방법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길었어요? 어떻게 하지?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아니네. 저는 초고령사회 일본이 사는 법 매일경제신문 기자였던 김웅철 씨가 쓴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명년이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이런 상태에서 해결책을 우리보다 10년 앞선 사회라고 불리는 일본으로부터 좀 배울 수가 있지 않는가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지금 소개한 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0년대부터 고령사회 마주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배운 노하우나 대처법을 이 책에 이제 소개한 걸 좀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지역에서는 치맥 카페가 생기고 AI 택시가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이 초이소코 운영 시스템인데 이용자가 사전 예약을 하면 자동차를 자동으로 배치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신청한 사람, 같은 방향을 신청한 사람들을 분류해가지고 그리핑을 해서 그에 맞는 주행 경로가 설정이 되죠. 그렇게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제 그 AI 택시 같은 그런 제도도 도입이 됐고, 또 대형마트에서는 느린 계산대를 운영을 해서 또 젊은이들은 고령자에게 IT 기기 사용법을 가르친다든지, 요양원에서는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을 만들어 가지고 치매 환자들의 배회를 예방하고, 우리한테도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 의료 간병 복합체라든지 커뮤니티 케어도 이제 선진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신 어른대학, 그 데이케어, 이러한 것이 대학의 뭐 평생학습원 같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도 그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은 고령자 대상 편의점 서비스라든지 또는 건강과 피트니스를 결합한 걸 피트니스 같은 것도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 원장님하고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눴던 구강 케어로 해 가지고 오연성 폐렴 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내용도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예고된 미래 초고령사회의 신풍경, 유쾌한 시니어가 온다, 간병의 품격, 시니어 비즈니스 본막이 오른다. 이런 저기로 4부로 이제 구성이 되었어요. 그 책 말미에는 은퇴 전문가 오예 히데키하고 이 각기야 미우의 인터뷰를 하는데, 각기야 미우는 70세 사망 법안 가결 이러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김웅철 씨는
지금 현재 경제방송 EBC 대표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앞전에도 초고령사의 일본에서 길을 찾다, 연금밖에 없다던 김 부장은 어떻게 노후 걱정이 없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써서 소개한 책입니다. 예, 이 정도 간단히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진재근 선생님, 미안해요. 늦었는데, 그 치매 카페라는 건 어떤 식으로 책에서 풀어져 있었을까요? 예, 치매 카페. 예, 치매 카페를 서빙하는 사람이 치매 걸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네.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얘기가 주문 따로, 실제 나온 제품 따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사람이 주문을 받은데, 예를 들어서 라떼를 주문을 받았는데 실제 나오는 제품은 아메리카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더라도 아메리칸이 나와도 틀린 건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렇죠. 아니, 예. 그게 나와도 자기가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불만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치매 카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매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치매 걸린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이 직원으로 써서 그런 사람들의 그 치매 진도를 좀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할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치매 카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서도 나온 얘기지만은, 마을 모든 사람이 치매에 걸린 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회하고 방황을 하면, 누구 지금 배회 방황한다고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에서 그걸 전부 다 동참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 또 그런 이제 저기가 그런 것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뭐 간호 스테이션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이 즉각 또는 원격 진료 또는 실제 방문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게 커뮤니티 케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책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유 대표님 아주 많은 걸 이 발굴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 원장님 강의 잘하시고 또 최미정 대표님은 박은서 대표님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 소개를 아주 멋지게 하시는데요. 강기남 대표님 오늘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자녀들하고 좋은 시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